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군이 작정하고 대한민국에 도발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5월 2일 죽었다던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에 북괴가 작정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의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나 이것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이 언론들은 북한에서 날아온 총알의 규격상, 두께상, 그것은 바로 14.5mm에 해당하는 사신고사기관총, 다시 말하면 장성택 처형 때 썼던 그 사신고사기관총이다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북한의 군사정전협정 위반 사항이 아니며 북한이 도발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고 한마디로 우발적인 사고다. 쉽게 말하면 이 북괴군의 최전선에 있는 이 일제대 GP에서 오발 사고를 낸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북괴가 작정하고 도발을 했다라는 주제로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사령관, 북한군에서 군복무를 한 분들과 함께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북민전 사령관이며 지금 북민전 TV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최정훈 사령관님과 과연 이번에 북괴의 이 도발은 본질은 무엇이며 진짜 도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오발 사고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정훈 사령관님과 전화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사령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정부의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는 실드를 치는 겁니다. 그 무조건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짓인데, 이거는 명백하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북한이 도발입니다. 이거는 도발이 아니고 우발사고라고 우기고 있지만은 이게 우발사고가 아니라 도발이다 그겁니다. 도발.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다른 탈북민들의 연락을 좀 받은 것 중에 핵심 사항이 뭐냐? 이 고사기관총 14.5mm를 쓰는 사신기관총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 사신기관총이 그 총알이 우리 GP까지 날아온 거는, 이거는 도대체가 이 우발적인 실수, 오발사고일 수 없다. 그 오발사고였다면 아마도 그놈의 중대, 그 소대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다 죽었다 그러다가 등장한 다음날 이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네. 또 객관적으로 6인 1조, 5인 1조로 무어진 이 고사기관총 부대는 한마디로 시건장치, 격발장치와 연발, 단발장치를 분대장이나 소대장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할 수가 없으며, 이거는 철저하게 기획된 북괴의 도발이다라고 군사분계선, 북한의 DMZ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오늘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민전의 최정훈 사령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북한에서 지금 GP초소마다 이런 고사기관총이 한정씩 다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 언론에서는 사신기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GP초소에 있는 거는 이신기관총입니다. 14.5mm. 네, 14.2mm 이신기관총이요. 예. 그런데 이 총이 예전 14.2mm가 아니라 14.5mm인데, 네. 이 총이 북한에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감독님이랑 군사복무를 할 때는 이게 고사총으로 불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고사총을 이제는 대공하력에서 제외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상하고 해안에다가 이걸 배치를 했는데, 네. 북한에서 고사총이라는 이름이 아닌 14.5mm 기관총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거리가 15km,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거리가 좀 꽤 되더라고요. 네. 1.5km나 거의 2km가 되더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14.5mm 기관총이 아니면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론들도 14.5mm 기관총이라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그게 14.5mm 기관총이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네. 그냥 이 정부 자체가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우리 국민들에게 도발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건데, 네. 군사복무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5.4mm 자동보총은
사거리가 2천이 못 되고 네. 여기 남측 지피초소까지 날아오시는 거는 이게 14.5mm 기관총인데 네. 이 기관총을 그 북측 지피초소에서 오발했다는 거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겁니다. 이건 작정하고 쏜 거다. 네. 총은 이게 그 소대장 지피소초에 있는 소초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소대장인데 이 소대장이 승인 없이는 이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걸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청와대나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20일 만에 짠 하고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날 북한 인민군 최정예 부대가 있는 GP에서 인민군 제1제대에서 네. 띠란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14.5mm 보병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화력을 실수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 오발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그 지대장이나 지피장이나 소초장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군사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우리로 말하면 사에서 형기를 먹고 재판받는 것처럼 군 재판을 받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총살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탈북민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얼마나 전군에 비상령이 내렸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20일 동안 딱 그러면 솔직히 각 제일 앞제대에 있는 서초장들 네. 이제 지대장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이 서초장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각 민경대대의 보위 지도원들이 또 얼마나 내려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렇죠. 그렇죠. 이날 밤에 14.5mm 고사기관총 가지고 실수를 했다? 야.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북한의 그 시스템이라든가 북한 군의 그 지휘체계를 놓고 모르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렇게 우겨도 우리 국민이 뭐 납득이 가겠는지 몰라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 그 군사복무를 해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웃기는 거다. 코미디하는 오발이 거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네, 어쨌든 최정훈 사령관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예, 북민전 TV 제가 많이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인터뷰를 했던 많은 탈북민들 중에서 특히나 이 북한의 DMZ, 군사분계선 제1제대에 근무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김정은이가 등장을 한 그날 밤, 그 다음날 북괴가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다. 오발 사고를 낸다. 이것은 북한 역사상, 인민군 역사상, 휴전선 인민군 제1제대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 김정은 등장과 동시에 그 소대장, 지피장, 그 다음에 중대장, 대대장들은 비상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왜? 김정은이가 등장했기 때문에 전군은 명령이 내려갔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등장 이후에 실수를 했다? 아마도 그 초소장, 중대장, 대대장, 나아가서는 사단장까지 이건 철직감이며 정치범 수용소감이다.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짠하고 등장한 다음날 김정은의 핵심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제1제대 민경부대 GP에서 북한군이 실수를 했다. 북한군이 실탄을 가지고 14.5mm 그 실탄을 가지고 오발 사고를 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민전 사령관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북한을 좀 알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김정은이가 계획된 도발입니다. 14.5mm 함부로 쏠 수가 없습니다. 14.5mm는 바로 대공화기이며 대공화기에서 이제 대량 살상 무기, 보병 무기로 진화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함부로 쏜다? 이미 DMZ 북쪽에 설치된 대공화기 이 대량 살상 무기들은 소초장이나 분대장, 부소대장 나가서는 분대장의 허락이 없이 사격 시건 장치를 내릴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14.5mm 고사 기관총은 격발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발사고로 폄훼하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김정은 등장 이후에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날린 빅 이엇입니다. 까불지 말라오.